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 중에서 첫 번째 법칙은 우리가 보통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대로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법칙은 뭐냐? 정지에 있으려고 하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으려고 하고 힘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그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즉 무슨 소리냐? 등속 운동을 한다는 말이죠. 즉 힘이 0이면 등속운동 정지 or 등속운동을 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성의 법칙입니다. 근데 사실 그 두 번째 법칙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법칙을 그 힘과 가속도의 법칙인데, 그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명한 그 과학 공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두말 없이 F=ma라는 공식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바로 뉴턴의 제2운동 법칙이거든요. 두 번째, 여기 관성 법칙이 첫 번째라면은. 그런데 요 그 관성 법칙이라고 써 있는 거는 뭐냐면은 F가 제로면 그럼 A가 제로죠. A가 제로니까 V는 일정. 즉 뭐냐면은 관성 법칙이라고 하는 게 그 F=ma라고 하는 식의 그 F가 제로인 스페셜한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붙들어 놓고 세 가지 법칙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첫 번째 법칙이 이렇게 두 번째 법칙의 스페셜 케이스다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약간 그 격이 떨어지지 않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뉴턴의 제2법칙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그 근본적인 얘기를 좀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지는 않고 결과적인 것만 다루고 있는데, 조금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한 물체가 다른 무엇과도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이 물체의 가속도를 0으로 측정하는 기준 틀을 설정할 수 있다. 바로 이 기준 틀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성계나 비관성계 이런 이야기들을 할 텐데, 요거를 이해하는 건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생략하고 여러분들한테는 관성의 법칙은 뭔가 좀 약간 심오한 것들이 좀 내재돼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제 이와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뭐냐면은 관성 기준 틀에서 볼 때, 즉 뭐냐면은 그 F2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특정한 그 기준 틀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냐? 실제로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차가 출발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차가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돼요? 누가 나를 밀지 않았는데 나는 앞으로 딸려 나가죠. 그런 어떤 가속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와 같은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비관성계라고 보는데, 어쨌든 등속 운동하고 있는 그런 속계에서는 우리가 관성 기준 틀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체적으로 봤을 때 외력이 없다면 즉 F=0라면 여기서 F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은 R자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힘이 없는 곳은 없거든요. 일단 중력은 이 세상에 어디에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R자 힘이 0이라면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는 그 운동을 지속한다. 그래서 R자 힘이 0이면 가속도가 0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의 관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물체가 그 속도를 변화시키는 시도를 거스르려는 경향, 요거를 좀 우리나라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묵직한 정도. 그리고 저번에 지난주에가요 잠깐 봤었죠. 우주 공간에서 우주
그 정거장에서 힘을 주었을 때 확 밀려나가는 게 있고 잘 안 밀려나가는 게 있었죠. 바로 그게 바로 묵직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질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관성 질량이라고 얘기를 해서 속도 변화에 거스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체의 고유한 속성이고 무게하고 다른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뉴턴의 이 법칙을 이야기를 할 건데 F 이퀄 ma라는 식으로 나타내주는 이게 힘이고요. 이게 질량이고 얘가 가속도입니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야. 이게 뭐지? 사실은 이것보다는 어떤 식이 더 이게 벡터니까 이렇게 쓸게요. 어떤 게 더 의미가 분명하냐면요. 또는 요 두 개, 이게 더 의미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 수도 있겠지만 보통 등호라고 하는 등호의 오른쪽이 바로 원인에 해당되는 거고 왼쪽이 결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F라고 하는 힘을 작용을 하면 뭐가 생긴다? A 가속도가 생긴다. 그래서 F의 방향과 똑같은 가속도가 생기는데 그때 가속도의 크기는 F에 비례한다. F가 크면 가속도가 커진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근데 그것만 관련돼 있냐? 또 뭐가 관련되면은 M이 관련돼 있다는 거죠. 가속도라고 하는 즉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정도는 힘이 크면 클수록 속도가 빨리 변하고 또 물체 그 힘이 가해져 있는 그 물체가 묵직하면 덜 변하고요. 좀 이렇게 가벼우면 이제 많이 변하죠. 그것을 나타내주는 그 묵직한 정도, 그거를 우리는 질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성 질량이고요. 그래서 그 지구가 잡아당기는 무게, 중력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작용하고 있는 크기.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어떤 물체는 중력이 크게 작용하고 어떤 물체는 작게 작용한다고 할 때 그때 그 크고 작은 거를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는 중력 질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지구상에서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두 개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개를 이제 같이 놓고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무게는 힘이요, 힘. 즉 뭐냐면은 중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은 mg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 무게에 해당되는 무게가 여기 질량에 비례하니까 요거는 요 m은 중력 질량이라고 쓰는데 관성 질량하고 똑같은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F 이퀄 ma라고 하는 요 식에 나오는 요 m이 그 관성 질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무게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 m 중력 질량인데 그거하고 크기가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해주면 이 식이 이제 왜 위대하냐? 자,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뉴턴의 운동법칙이 왜 그 위대하냐면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그 알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포에서 대포를 빵 하고 발사를 하면은 어디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충분히 예측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발사 속도와 각도와 이런 걸 조절해서 입력을 해서 어느 위치에 딱 떨어지게 발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요. 초기 조건만 잘 우리가 결정을 하면
결과를 예측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그 세계관에서의 결정론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옛날에는 이런 거에 대한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자, 뉴턴의 운동법칙은 뭐냐면은 어떤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힘들을 모두 다 더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알짜 힘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질량을 알고 있다고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물체의 가속도를 알 수 있죠. 가속도를 알면 뭘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이전 시간에 계속 했던 거죠. 2주차, 3주차에 계속 했던 거죠. 가속도를 알면은 그 운동 방식을 통해서 V를 구할 수가 있고, 위치, X, Y, R이라고 쓸까요? R을 구할 수가 있죠. 즉, 뭐냐면 운동 상태. 즉, 우리가 어떤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알고, 그 다음에 초기의 위치와 초기의 속도를 알면 얘가 몇 초 후에 어디에서 얼만큼 빠르기로 운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조건과 작용하는 힘을 가지고 물체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과학에서 가장 위대한 식을 F=ma라는 식에다가 부여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물리에서의 절반은 역학이라 했잖아요. 역학에서의 절반은 바로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내려고 할 때 바로 이 F=ma라는 식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푸는 게, 우리는 풀리는 것만 가지고 할 거니까 좀 쉽기는 하지만, A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V를 알고 R을 알면 된다고 했었는데, 자, 요 식을 좀 써볼게요. F는 M, dV, dt로 쓸 수도 있고요. F는 M에 d 제곱 R, dt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 식이 좀 복잡한 식이 나와서 이게 뭔가 하는데, 우린 이거 안 할 겁니다. 자, 요거를 알면 이거를 풀어서 RT를 만약에 우리가 구했다. 그러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식, 우리는 요거를 미분이 들어있는 등호가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RT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분에서 푸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테크닉들을 이제 배우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수교과 이런 데서 많이 해요. 미분 방정식이라는 과목 자체가 있거든요. 이걸 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저번에 얘기했죠. 에너지 접근을 하기도 하고 운동량 접근을 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요거를 하기 이전에 앞서서 우리는 얘를 푸는 몇 가지 기술들을 좀 익혀봐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주로 그 등속 운동이나 등가속 운동이니까, 등가속 운동에서 뭐만 알면 되겠어요? 그쵸? 가속도의 크기만 알면 되죠. 일정한. 등속 운동은 뭐 A가 제로니까 V가 일정하니까 우리는 뭐 신경 쓸 것도 없고요. 등가속 운동에서 우리가 좀 뭔가 다룰 게 있는데, 등가속 운동에서 A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체에 어떤 시스템을 주고 그 시스템에 작용하고 있는 힘들을 구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하면, 그 가속도를 구한 걸 가지고 이전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물체가 앞으로 어디에 있을 것인지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F=ma라는 이 운동 방정식, 요거를 세우는 거를 가장 핵심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자, 요 얘기는 이제 앞에서
그 중력 질량, 관성 질량, 뭐 무게 질량 이런 얘기들을 잠깐 했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실제 예를 들어서 보고요. 3법칙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법칙을 보통 우리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까요? 어떤 물체가 힘을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에 힘을 작용을 하면 B도 A에게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자, 요거는 사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근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힘을 가해주는 근원을 설명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자연반작용에 대한 것들 좀 나오고 그러니까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이 법칙에 해당되는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자연반작용은 우선 힘은 쌍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힘은 쌍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1번 물체고 2번 물체면은 1번 물체가 2번 물체에 힘을 작용했어요. 이와 같은 F, 이걸 뭐라고, 이게 쓰기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1번 물체가 2번 물체에 힘을 작용했다고 하면 2번 물체도 1번 물체에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을 한다는 거죠. 얘하고 얘 방향 반대니까 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힘의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면 두 개 더해가지고 0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합력이 왜 0이 안 되냐? 바로 그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지구가 있고요, 여기에 사과가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겨요. 그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은 어디에 작용하죠? 네, 그렇죠. 사과에 작용하죠. 사과에 작용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 할게요.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 그러면 사과도 지구를 잡아당기죠. 사과도 지구를 잡아당깁니다. 어디에 작용해요? 지구의 중심에 작용을 하죠. 두 개의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지만 서로 따로 작용하니까 합력이 제로가 아니라서 사과가 지구 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나무에 여러분이 줄을 매달고요. 이 줄을 사람들이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앞으로 끌려가죠. 자, 그때 왜 앞으로 끌려가요? 사람이 줄을 잡아당기는 힘은 어디 작용되어 있냐? 바로 줄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줄도 사람을 당기죠. 그건 사람의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줄은 매여 있으니까 안 당겨올 거고 사람은 공중에 떠 있으니까 그냥 딸려오게 되겠죠. 이와 같이 작용하고 있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0이 되지 않으니까 합력은 뭐냐? 같은 점에 작용하고 있는 여러 힘들을 다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점에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힘이 어디에 작용하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자연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예들을 보고 설명하는 게 좋을 텐데, 특히 오른쪽에 거 있는 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만 잘 했다 하면은 아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냐면요,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위에 모니터가 올려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힘들의 관계를 보는 건데, 힘이 4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힘, 우리가 물체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물체를 예를 들다 보니까 덩어리가 있는데, 이 첫 번째 힘은 얘는 뭐냐면은 중력입니다. 즉 지구가 모니터에 작용하는 힘이죠. 자, 그러면 이거의 반작용은 뭐예요? 그렇죠. 모니터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어디 작용을 해요? 지구의 중심에 작용하죠. 얘는 모니터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 두 개가 크기가 크고 똑같고 방향이 반대인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를 가려놓고요. 이 모니터에만 중점을 둬봅시다. 모니터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 있잖아요.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죠. 그럼 F = ma에 의해서 밑으로 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속 안 하고 정지해 있죠. 그 얘기는 모니터에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뭔가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 그림 그렸던 바로 이 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닥이 모니터를 받치는 힘.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수직항력이라고 부릅니다. 바닥이 모니터를 밀어 올리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모니터에 작용을 하죠. 지금 여기 점을 여기 중력은 여기다 찍고 얘는 여기다 찍었는데 모니터가 크기가 없다 그러면 두 개는 한 점인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크기가 똑같아서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럼 바닥이 모니터를 받치는 요 힘과 작용반작용을 만드는 힘이 있겠죠. 그건 뭐냐면은 작용반작용은 A가 B면 B가 A예요. 그럼 바닥이 모니터니까 모니터가 바닥을 누르는 힘. 바로 이게 모니터가 바닥을 누르는 힘인 거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이 힘을 F1이라고 하고요. 이 힘을 F2라고 하고 얘를 F3라고 하고 얘를 F4라고 해주면 작용-반작용 관계가 있는 두 힘의 쌍이 뭐냐면은 지구가 모니터를 당기는 힘 F1이죠. F1하고 모니터가 지구를 당기는 F2는 작용-반작용 관계입니다. 또 바닥이 모니터를 받치는 힘 F3하고 모니터가 바닥을 누르는 힘 F4가 역시 또 작용-반작용 관계입니다. 그러면 합력이 = 제로의 관계가 되는 거. 이건 뭐냐면은 한 점에 작용하는 힘들에 관련된 건데 여기 상황에서는 이 한 점이 바로 모니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냐면은 지구가 모니터를 당기는 힘 F1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가 그러니까 바닥이 모니터를 밀어 올리는 힘 수직항력이죠. F3. 바로 이게 합력의 관계에서 두 개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서 0이 되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만 잘 기억해 놓고 있으면 알 수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작용-반작용은 뭐다? A가 B의 작용이면 B가 A의 반작용이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고 작용점이 각각 있기 때문에 합력을 0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인 몇 가지 예들을 볼 텐데, 자, 그거 하기 전에 자유물체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free body diagram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물체를 점으로 표시해서 작용하는 힘을 모두 나타내는 방법을 free body diagra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작용하고 있는 힘을 표시할 때는요, 일단 맨 처음에 모든 물체에는 뭐가 작용하냐?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중력을 먼저 무조건 그리세요. 중력을 그린 다음에 중력이 있으면 그 방향 중력 방향 가속을 해야 될 텐데 가속을 안 하죠. 그러면은 중력과 반대 방향에 해당되는 뭔가의 힘이 그 물체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따져가면 돼요. 그 다음에 중력 말고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힘 중에 또 뭐냐면 마찰력이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마찰력은 운동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오늘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마찰력에 대해 설명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력은 줄이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직항력은 아까 이야기했죠. 바닥이
밀어 올리는 힘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상황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샹들리에가 이렇게 천장에 매달려 있어요. 그럼 요건 프리바디 그리면 어떻게 그리느냐? 이 물체를 점으로 찍고요. 뭐가 작용한다 그랬어요? 중력. 중력은 질량을 스몰 m이라고 쓰면 스몰 mg. 그 다음에 그럼 중력변 가속하겠죠. 가속 안 해요. 왜 안 해요? 천장에서 이 끈이 잡아당기고 있죠. 끈이 잡아당긴 힘. 자, 이걸 장력. 장력은 텐션이라고 써서 영어로 알파벳 라지 T를 보통 씁니다. 두 개의 크기가 같으니까 합력으로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상황, 요걸 두 번째 상황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 어떤 사람이 줄로 얘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할까요? 안 움직인다고 할까? 그러면 이 물체에 위에 잡아당기고 있지만 그냥 여기 작용한다고 볼게요. 이쪽 방향으로 F를 줬어요. 외력을. 근데 얘가 움직이지 않았어. 그 얘기는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죠. 이 무슨 힘이냐? 마찰력. 마찰력은 스몰 F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영어로 프릭션, 이게 마찰이죠. 그래서 프릭션이라는 F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요 상황을 또 몇 개를 볼까요? 이 밑에 있는 요 그림 볼까요? 3번. 자, 얘는 이 T가 아니라 F로 써볼게요.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지금 요 상황을 이제 나타내 준 건데, 아까 얘기했죠. 중력 있다 했죠. 중력. mg. 그 다음에 중력이 있는데 중력과 반대되는 힘이 있겠죠. 밑으로는 안 꺼질 테니까. 그게 바로 바닥에 얘를 받치는 힘, 수직항력. 수직항력은 스몰 n을 씁니다. 노멀 얘 n을 써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F가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정지해 있거나 등속으로 움직이면은 반대 방향으로의 마찰력이 있을 거고요. 앞으로 가속을 하면 마찰력이 여기는 F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운동 상태와 크기 상태를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세 번째라고 될까요? 요 상황은 딴 게 아니라 책이 있고요. 사람이 책 위를 누른 거예요. 누르지 않았을 때는 뭐냐면은 이 중력과 이 책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과 수직항력이 두 개가 N과 mg가 똑같은 상태일 텐데, 사람이 손으로 누르면은 뭐가 되냐면은 누르는 F가 더 커지죠. 이 누르는 F가 있어요. 그러면 깨지잖아요. 스몰 n과 mg는 변하지 않죠. F를 가해줬는데 그대로 책은 정지했잖아요. 그 소리는 수직항력이 그때는 더 커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뭐 어떤 간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예를 드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 요 두 개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이해를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뭐냐면요. 물체의 운동법칙을 적용해 가지고 이 물체가 얼만큼 가속하는지를 설명하고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얘는 설명할 때 작용하고 있는 힘들을 먼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요.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맨 처음에 물리는요. 드립다 펜대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상황이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도르래가 있는데 도르래는 질량이 없다고 가정을 해요. 네, 도르래가 질량이 있는 상황은 좀 복잡해지기 때문인데, 도르래가 질량이 없으려면은 이 M한 M2가 엄청나게 무거운 걸로 해야 돼서, 원래는 도르래 실험할 때는 그 벽돌 같은 거 써야 되는데 떨어져서 밟지면 안 되니까 도르래하고 무게가 비슷한 조그만 추 갖다 놓고 실험들을 보통 초등학교에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자, 어쨌든 M1과 M2가 있는데 M2가 M1보다 더 무거운 놈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M2 좀 얘는 밑으로 쭉 내려가고 M1은 위로 올라가겠죠. 자, 그럴 때 가속도를 구하는 게 바로 여기에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뉴턴의 운동법칙 적용을 할 텐데 뉴턴의 운동법칙은 질량을 가진 각각의 물체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그때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들을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자, M만 작용하고 있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위해서 점을 찍고요. MT도 점을 여기다 찍겠습니다. 자, M안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어요? 그쵸, 여기 M&G라고 하는 중력이 있고요. M2는 작용하는 힘이 그렇죠, 여기에 M2G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을 해요. 자, 그런데 줄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다르지는 않을 거잖아요. 줄이 있어요. 줄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 바로 그 물체가 붙어가지고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때 힘을 우리는 장력, 줄이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해줍니다. 근데 왼쪽에서 보면은 T가 M1G보다 커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얘는 M2G가 T보다 커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때 이 그 M1, M2가 모여져 있는 요게 가속도 A라는 크기로 가속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요 상황을 이제 놓고 볼 텐데 M1과 M2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줄은 늘어나지 않으니까 M1의 가속도와 M2의 가속도는 똑같아요. 둘 다 이외에는 M1은 올라가고 M2는 내려가지만 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주면 그러면 이제 그 1차원상에서의 물체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운동 방정식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은 F 이퀄 MA입니다. 이 F는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들을 다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M1이라는 물체에다가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주면 M1에 적용하는 힘은 뭐예요? T가 있고 M1G가 있죠. 그러니까 알짜 힘을 써야 되니까 T 빼기 M1G는 오른쪽 식이 뭐예요? MA죠. MA인데 M1에다 쓴 거니까 M1A. 자, M2에다 적용을 시켜볼게요. M2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M2G 빼기 T죠. 이놈 역시 또 M2A죠. 왜 A냐? 둘 다 똑같은 가속도 A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F 이퀄 MA를 그대로 쓴 겁니다. 오른쪽에. M1에다가 쓰고요. M2에다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를 구하고 싶다. 여기에서 두 식을 더해주면 왼쪽은 TT 없어지니까 M2 빼기 M1 G는 오른쪽은 M1 더하기 M2A. 그래서 A는 M1 더하기 M2의 M2 빼기 M1 G. 이와 같은 가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사실은 이 문제는 이거보다도 더 간단하게 할 수도 있기도 하는데 뭐냐면 두 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총질량은 뭐예요? M1 더하기 M2. 작용하는 알짜 힘은 M2G 빼기 M1G.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식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내 말로 했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T도 구할 수가 있겠죠. 줄의 장력이 얼마냐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물체 시스템에다가 뉴턴 법칙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걸 보이는 겁니다. 자, 하나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그 빗면에 이렇게 M2 물체가 놓여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작용하고 있는 그 물체 운동 법칙을 이제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M안은 똑같아요. M안은 밑으로 M안은 여기다 쓸까요? 밑으로 이거 M2가 더 질량이 아니라 이쪽으로 빗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해 주면은 M1G보다 T가 더 크죠. 똑같은 크기의 T가 여기에 이렇게 작용해 주는데
이거보다 더 큰 힘으로 아래쪽으로 뭔가 내려가는 힘이, 요 힘,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요 힘인데, 요 힘이 어디서 나온 힘이냐 하면은 바로 중력의 M2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뭐예요? M2에 작용하는 힘은 바로 M2, M2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바로 이와 같은 중력이거든요. 그러면 빗면에다 다시 놓고요.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바로 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면의 위쪽 방향으로 밀어 올리는 수직 항력이 있거든요. 요 두 개의 힘의 알짜 힘에 의해서 얘가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 힘을, 요 밑에 있는 중력을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 벡터와 요 벡터의 합을 쪼개면 이 두 개의 크기가 같아서 남은 알짜 힘이 바로 요게 오른쪽에 그린 요 화살표가 바로 알짜 힘이 돼서 빗면 밑쪽으로 가속돼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중력이 면의 수직한 방향과 면의 평행 방향으로 쪼개가지고 이 힘과 이 점선으로 된 두 개의 힘을 더하면 이 빨간색으로 된 M2G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수직항력 N, 크기는 뭐 당연히 얘랑 똑같죠. 얘하고 얘가 똑같아서 없어져서 남은 알짜 힘이 요게 바로 알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짜 힘과 T의 차이만큼 오른쪽으로 이제 가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삼각형 잘 보면요, 요게 세타면은 요게 세타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 잘 봐야 돼. 이게 M2G니까 요 값은 M2G에다가 뭘 곱한 거냐면은 사인 세타를 곱한 겁니다. 즉 요거는 M2G 곱하기 사인 세타. 여러분들 여기서 갑자기 멘붕이 올 거예요. 사인 코사인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M 안에 작용하고 있는 운동 방정식은요, M 안에 작용하는 운동 방정식은 그러니까 F 이꼴 MA라는 식을 M 안에다가 적용시켜주면은 T 빼기 M G는 M A가 되는 거고요. M2에다가 운동 방정식을 작용시켜주면 M2에 작용하고 있는 알짜 힘은 뭐예요?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요 힘, 바로 M2G 사인 세타, G 사인 세타 빼기 T, 이게 M2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풀어가지고 A를 구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확대를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와, 두껍다. 좋다고요. 도로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M G T, 여기 작용하고 있는 힘은 3개가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장력, 방향으로 중력은 좀 더 길게 중력 M2G, 그 다음에 수직항력 N,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요거의 M2G의 중력을요 쪼갭니다. 요거와 요거를 쪼개면 얘는 M2G 코사인 세타고 얘는 M2G
사인 세타. 왜냐면 요게 세타기 때문에 요 삼각형 다시 쓰면요 이거거든요. 세타고 이게 m2g예요. 그러면은 사인은 이것분의 이것이 사인이니까 요 값이 m2g 사인 세타고요. 요 값이 m2g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건데 사인과 코사인이라는 거의 정의만 알면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n하고 우와 왕점이다. 요 n하고 요거하고는 서로 상쇄가 돼서 남은 거는 요것이 남는 거죠. m2g 사인 세타. 이쪽 방향에 요게 요게 남는 거죠. 요게 m2g 사인 세타. 그래서 이 m2라고 하는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뭐가 남는 거냐면은 이 t와 m2g 사인 세타의 차이만 남는 거죠. 그래서 m안이라고 하는 요 m안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R자임은 t 빼기 m안 g. 그러니까 이게 m안 a. m2라고 하는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R자임은 m2g 사인 세타 빼기 t가 m2a. 그래서 요거 연립하면은 a도 구할 수 있고 t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해서 했는데 뭐 사실은 복잡한 운동의 모습이 복잡할 건 없으니까요. 지금 했던 얘들 다시 한번 반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끝날 시간은 지났는데 이 마찰력에 대해서는 요거는 시간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그 5주차 해당되는 강의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